요번 토크에서는 사실 이 전시의 형식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. 그래서 요 앞전에 있었던 토크에서는 어떤 심리학자와 함께 제품 내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깊이의 문제, 그리고 이 언컨택트 시대에 어떻게 작품이 또 일반 대중에게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, 그리고 작가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. 이어지는 지금 오늘 두 번째 토크는 이 전시라는 것이 또 이후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,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작가들은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핵심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뭐 각각 개별적으로는 설명드리긴 했지만, 이번 전시가 내용적인 부분 외에 시도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. 이제 이 오프라인 전시를 하기 전부터 5월 20일부터 그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전시 형식으로 오픈을 했어요. 그것은 전시 기획 과정부터 작품 제작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세세하게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, 관람객들이.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시 오픈하기 전까지 몰래 이렇게 숨기는 건 아니지만 이따가 전시 오픈이 딱 되면 짠 하고 발표하는 형식이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아예 벗어나자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작가가 얼마나 혹은 기획자가, 작가들이 이 전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전시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온라인이 강화되고 원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큰 이슈가 투명성이라는 이슈도 또 커졌잖아요. 그렇게 되면 관객과 이런 미술계 작가들과의 사이도 다 시간적으로 더 밀접해지고 더 짧아지고 좁혀질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. 근데 그게 결국은 오프라인 전시의 방문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온라인 A라는 이름으로 구분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었고, 그리고 이 전시를 이제 오프라인 전시를 연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온라인 B라는 분류로 해서 팔로잉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전시장을 다니면서 마치 관람객이 큐레이터의 해설을 듣는 듯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전시를 본다는 가정하에 볼 수 있는 전시를 온라인 B로 열었고요. 이 전시가 이제 다 오프라인 전시가 끝나면 VR로도 제작이 돼요. 지금 다 촬영이 이건 얘기가 없었죠. 네,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. 그래서 전에는 없었지만 온라인 C로 해서 이제 VR로 모니터, 이 VR은 아니고요,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 VR로 이제 기록이 남을 거예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, 전시 방식들을 다 시도를 했고요. 그리고 이후에 설문을 제가 다 뿌릴 거예요. 왔던 관람객들, 그리고 혹은 인스타에 팔로우했던 관람객들한테 뿌려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전시를 얼만큼 그 만족도를 대신할 수 있었느냐를 질문으로 물을 거예요. 네,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오히려 장점일 수 있고,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이 이제 이 전시가 끝난 이후에 해 나가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나중에 코로나 시대에 살아 무슨 사표 등록, 회사 등록 하시는 거 아니, 그런 건 아닌데요. 저 욕심으로는 약간 이게 좀 연구 논문으로 해가지고 학술지에 좀 이렇게 내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토크를 한 이런 부분, 그리고 그런 이후에 나오는 것들, 과정들도 다 일단은 도록에 다 이제 들어갈 거고, 그게 뭐 논문 형태가 될지 안 될지는 차후에 판단하겠지만,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도들이 있고 이런 단론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네, 알려야 되고,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방식들을 찾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제 기획자의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한 큰 틀은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고, 이거 의외로 또 전시 방식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, 혹은 어떤 방향성을 해야 되고,
혹은 그게 방향성에 맞는 건지 유용한 건지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 크게는 지금 두 가지로 이제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런 전시 방식 변화고, 첫 번째는 전시 방식 변화, 두 번째는 장르에 대한 변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 전시 방식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심소민 선생님이랑 허세찬 선생님께서는 또 지난번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일단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. 전반적인 총괄적인 의견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이 줄기에 대한 뭐 찬반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부수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좋고 좀 이런 기획을 기획자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,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듣고 싶습니다. 먼저 네, 선생님 먼저 그러면. 네. 사실 큐레이터로서는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시 기획이 가능할까를 굉장히 좀 재빠르게 시도한 케이스예요, 경우예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,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미술계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걸 이렇게 굳이 나는 이렇게 한다, 나는 온라인 플랫폼 만든다라고 얘기하기 앞서서 부수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다 같이 해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참여작가 분들의 작업이 또 그 토픽이나 매체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지점도 있어서 코로나 이 시대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여러 사회적인 위기, 좀 더 인본주의적인 어떤 측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보니까 전시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도들을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이 토크 초대해 주시면서 그때 댓글을 보내셔서 쭉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전시를 경험한다는 것이 완결된 하나의 완결체로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완결되기 직전의 작가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비대면의 상황에서 서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과정을 공유한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온라인 A, 이제 B 타입, 이제 그리고 이후에 그 버추얼 전시까지 C타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시가 오픈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,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.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과연 서로를 상호 보조하면서 평행하게 갈 수 있나, 혹은 이제 조금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것들을 온라인에 전폭시킨다거나, 이게 어떤 충돌하는,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너무 좀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느낌이 있어요. 너무 아카이브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저한테는 약간 피로감이 있거든요. 계속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, 결국에는 이 내용을 읽고 봐보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, 혹은 그 전시를 가서 보지 않아도 마치 내가 본 것 같은,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설명조에 결국에는 다 나레이션과 스토리텔링 베이스의 얘기들인데, 그것과 다른 이 미디어에서의 경험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이런 이 작은 기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여전히 그 지점까지는 아직 우리가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공백 상태로 조금 아쉬웠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기획자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크도 저는 그냥 실시간으로 내보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건데 왜 또 오프라인을 하는지 약간 그게 이해가